안녕하십니까. 전산동 동아쌤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수학 풀고 맞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해설지 그냥 틀린 문제만 몇 개 보고 건들지를 않아서 해설지로 공부하는 법. 자, 1번. 자, 문제 한번 보세요. 네. 1번 문제 보이죠? 네. 아, 그럼 무슨 문제예요? 반감기 문제라고. 네. 아, 그러면 그 반감기 한 줄 정리로 한다면 반감기 문제인데, 네. 이 문제를 문제만 딱 봤을 때 뭐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요식? 그 식에서 뭐를? 시? 네. 시. 그럼 이걸 또 다시 풀어야 되네요. 나는 정리가 안 됐으니까. 자, 해설을 잠깐 보세요. 자, 첫 단계는 뭐라고? t가 0을 넣어야 된다. 네.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두 단계는? 0을 넣어서 c를 구한다. 네. 그럼 0, 그 다음에 c, 그럼 그림 끝. 네. 그러면 반감기 0, c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줄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아, 문제를. 예. 이 문제를 그걸 번호 위에다가 001 옆에다 반감기 0, c 하면 끝인데. 해설이 아닌 문제예요. 어? 해설서 아닌 문제였어요. 아니, 요 문제 옆에다가, 문제 번호 옆에다가, 1번 옆에다가 반감기 0, c 놓으면, 네. 이게 요약 압축돼서 이 전체 흐름을 다 정리한 거죠. 그렇죠. 아니면, 네. 이 문제 밑에다가 이 그림을 순식간에 그릴 수 있으면, 자, 이렇게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러면 이 문제가 전체가 다 정리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해설을 보니까, 해설을 보라는 이유가 두 번째로, 이거 푸는 방법 말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이 있어요. 네. 요거랑 비교해갖고,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어떤 게 내가 풀을 때 더 적절한지를 판단을 해봤냐는 거죠. 그럼 문제를 제대로 연구를 못한 거지. 이 문제의 장점은 그거네. 풀이 1, 풀이 2가 있다는 거. 그럼 문제집 해설 가치가, 해설 엄청 뜨겁잖아, 문제만큼. 네. 이 해설의 가치가 과외의 가치인데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건데. 네. 이해돼?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푼 거는 어떤 이론을 축이고, 이렇게 지수법칙으로 푸는 거는 어떤 걸 이용한 거, 이 두 개의 장단점은 뭐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이 문제가 공부가 끝난 거나, 1번이. 네. 그렇게 했어요? 뭐 그런 문제라고, 내가 풀 때 본다면. 안 그런가요? 자, 2번 보세요. 2번, 이거를,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개네요. 그죠? 네. 그럼 기억과 니은과 디귿의 관계는? 그게. 그러니까 기억의 어떤 개념을 니은과 별도예요? 완전히? 기억의 개념의 특징은 뭐고, 니은의 개념의 특징은 뭐고, 3번은 뭐냐고? 기억은 대칭이동, 니은은 평행이동. 자, 대칭이동, 평행이동, 또, 디귿은? 둘 다.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이용한 지수법칙? 네. 예? 네. 그러면, 그런 것처럼, 대칭이동, 평행이동, 지수법칙. 요거를 한 그래프로 변화시키면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의 대칭이동, 네. 그럼 머릿속에서 요게 기본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대칭이동 그리고 색깔로 네. 평행이동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거 그리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끝난다는 거죠. 한 방에 정리가 된다. 네.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로 뭐냐면 다 푼 문제인데 이 다 푼 문제를 빠르게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지. 빠르게 요약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좋은 게 도형화되는 거, 도식화되는 거니까 그림이라는 거지. 수학이라는 것은 수하고 식하고 그림하고 이게 세 개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걸 전부 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는 거지. 간단하게 요약하려면. 안 그래? 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준다는 거, 이게 세 개들을.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이렇게 반감기 고시하고 지수법칙에 대한 사용된 법칙만 써놓으면 끝나는 거고. 네. 그러면 이 1번 옆에다가 오른쪽에다 답 옆에다가 그걸 써놔도 간단하게 써놔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세 개를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락이. 네. 됐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문제마다 정리하는 게 요령이 조금씩 달라야 되는데, 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를 보세요. 네. 이 식이 있는데, 네. 식을 가지고 대입시켜서, 그죠? 네.
뭘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식을 만든 다음에 식을 만들어서 네. 대입시키면서 식 변화를 시켜야 되죠. 네. 자, 요걸 보고 힌트를 뭘 구할 수 있어요? 다 로그 2의 7. 아, 로그 2의 7을 이용하는 거다. 그럼 로그 2의 7인데, 그죠? 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길이를 구할 때 두 점을 그죠? 네. 로그로 해야 되고 밑을 2로. 밑을 2로 해야 되고 그죠? 네. 7과 관련된 거 아니면 2의 변, 2의 4 그래서 2가 되든지 그죠? 그런 걸 가지고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만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에 나오는 거에서 그 선택지만 보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 선택지에서 뽑을 수 있는 최대의 뭐라고요? 최대의 조건, 네. 최대의 요건들이 뭔가 이것도 연습할 필요가 있죠. 네. 또 자 이거 보세요. 네. 왜 끊어보세요. 끊어보라고요. 네, 내용 단락으로 1번은 뭐 찾아요? 교점 찾는 거. 오, 그거까지구나. 교점 찾는 거 아니에요? 네. 교점 찾는 거. 그래서 이식을 해서 Q 찾는 거, 알파 찾는 거. 네. 그 다음에 교점으로 해서 베타 찾는 거. 네. 그런 다음에 밑변환 공식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알파 정의, 베타 정의, 밑변환 공식. 알파 바뀌 베타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 그러면 이거를 하나 끊었잖아요, 알파. 네. 이거 하나 베타. 네. 그 다음에 이거 밑변환 공식.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세 개로 끊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 4번, 지금 몇 번이죠? 3번인가요? 네. 알파는 써놓고, 베타는 써놓고, 이렇게 두 개만 써놓고, 알파 빼기 베타. 해놓으면 요점 정리가 다 끝나는 거거든요. 네. 이해됐어요? 네. 자, 이렇게 맞췄으니까 여기까지 지었고, 4번은 보세요, 4번.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여기에 그 등차수열 성질이랑 등비수열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문제였는데 네. 귀찮아가지고 다르게 보여다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끊어줘야 돼요, 이런 거는. 문제가 이렇게 길게 써있거든요. 네. 그럼 문장이 길잖아요. 네. 그러면 보기 끊듯이, 국어에 보기 끊듯이 이렇게 끊어줘요. 네. 그래서 이 1번 조건 써먹었는지, 2번 조건 써먹었는지, 3번 조건 써먹었는지, 4번 조건 써먹었는지를 확인해보면 그것도 순서대로 써먹어야 돼요. 네. 그럼 나중에 해설지를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네. 그러면 요게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3번 조건으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4번 조건. 그러면 1, 2, 3, 4 이게 끊어놓은 거에 여기에서 요거 핵심, 요거 핵심, 요거 핵심. 요게 되면 계산을 쭈루룩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뭘 걸렸어?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이런 핵심에서 이런 핵심 요거 못 찾았으면 파란색으로 무슨 핵심, 모르는 핵심 이렇게 돼서 요거를 찾아야 돼. 그럼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조건을 잘 읽어. 뭐를 해. 이걸 못 찾은 이유를 여기다 써야 돼. 그러면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도 여기다 써야 되고. 그 요점 정리와 이유, 원인 분석과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 써줬을 때 오답 정리를 문제에다 제대로 한 거라고. 근데 이거 뭐예요? 깨끗한 거. 아, 저는 보고 이해했어요? 그럼 이걸 다시 풀려면 또 봐. 그건 아니죠. 긴 거. 그럼 뭐 해놓으면 돼요? 그건 아니죠. 해설로 끊어가지고 체크만 해놓으면 한 번만 딱 보면 바로 이해되고, 이렇게 그거를 여기다 특히 문제로 이렇게 써놨다면 그것만 보고도 이 밑에다 이거 쓰면 되죠. 그런 다음에 풀 때는 여기다 뭐 붙이면 돼요? 포스트잇. 안 해. 그럼 다시 풀고 이거 또 떨어보고 이거 보고 못 풀면 이걸 다 써야지. 그러면 이걸 틀렸어. 그럼 뭐라고요? 써놓은 다음에 여기다 포스트잇 붙여놓으면 되지. 넘어가면 나중에 이거 풀 수 있으면 포스트잇 떼어버리면 되지. 아닌가요? 네. 아, 그렇게 두 번, 세 번 풀 수 있으려면 이렇게 정리된 게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이런 것만 노트에다 다 모아봐요. 그럼 내 약점, 풀어야 되는 공식, 관련되는 거 다 한눈에 다 안 보여요. 뭐 하는 거 있어요? 어디 갔어, 그럼 뭐? 다시 풀어 또?
틀리는 문제 맨날 다시 풀어. 왜 하라는지 알겠어요? 네. 예? 아니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알면 이걸 자꾸 반복해서 보면 이거 반감기는 이거 이런 문제는 이런 유형 되게 정확해지잖아. 나중에 보면 이 반감기와 관련된 문제는 다 모을 수 있죠.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평행이동하는 문제만 다 모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요건에서 길이차 구해가지고 로그나 지수로 정의한 거 다 모을 수 있죠. 아, 이렇게 1, 2, 3, 4 하는데 이건 뭐에 대한 문제예요? 아, 등비수열, 등차수열 이용해갖고 등차중한, 등비중한 이용하든지, 예? 그 식을 만들어가면서 지수로 변형시키는 거 다 모을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나중에는 등비중한, 등비수열, 등비수열 플러스 등차수열 문제들 하면서 핵심 써놓고, 그럼 이런 문제들은, A형 문제들은, 18번 유형들은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다 안 모이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네. 평행이동 문제들은 20번 평행이동 유형은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형이 있어.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이거 나중에 모아놓고 대학생 때 가서 과외하면 끝내주겠네. 평행이동 친구들, 야, 평행이동 말이야. 아? 수많은 책을 풀어본 결과 15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자, 문제를 보자. 이 평행 유형 뭐까지? 아, 3번하고 4번 유형을 영향한 거네? 이렇게 하면 진짜 고급과외 선생 되겠다. 없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 다음. 이거 끊어봐요. 연필로. 이거 딱 하고. 자, 보세요. 네. 이게 이 장난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네. 그래서 니은이에요. 네. 중자역할에서 디귿이에요. 네. 그래서 리을이에요. 이렇게 써준 거예요, 1번. 네. 그래서 디귿 리을 연립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게 모순이라는 걸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써줬어요. 헷갈릴까봐 애들이. 그 중에서 어느 단계에 걸렸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단계를 왜 생각 못 했는지를 개선해야 실력이 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학 공식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있죠.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냥 개념 공식집에 정리된 거. 이건 무슨 공식? 기본 공식. 요거는 뭐라고? 유형 공식. 유형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그러면 반대편에 또 손이 있어요. 손가락이. 요거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요놈은 요놈하고 요놈은 연결돼요. 근데 이 두 개는 연결이 잘 안 돼요. 유형에서. 이놈은 요놈하고만 거의 연결돼요. 이거가 적용, 연결, 심화 공식. 이것도 공식. 이것도 공식. 이것도 공식.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공식. 4단계거든요. 이거만 공식이라고 생각하나 봐. 이거 공식. 이거는 뭐라고요? 기출문제 나오는 유형. 기출문제를 내가 풀어갖고 틀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줄 정리를 해서 요 개념에서는 요런 것들이 나와. 하는 거고, 21번, 30번은 이거고.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공식. 넓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 정리를 해야 돼요, 차근차근. 그 정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건 뭐냐면 이거를 풀고 한번 풀고 네가 실력을 다져지면 좋겠는데 그게 다 다져지는지 아닌지 확인도 못하고 다음번에 또 풀면 좀 알겠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완전히 하나를 풀면 철저히 암기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나중에 늘지. 105번 보세요. 5번 보세요. 자, 5번. 이걸 끊으면 몇 문장이에요? 몇 개예요, 요소가? 항상 들고. 2개요. 2개요? 네. 보세요. 그럼 이것도 2개로 끊으면 끝이네요? 네. 어떻게? 평행이동 시키면 네. 뭐랑 일치한다. 안 돼, 일치한다. 여기서 끊으면 일치한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끊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프와 일치한다. 요렇게. 크게 해가지고 그걸 X 주기동하고 그런 다음에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네, 뭐뭐랑 일치한다 계산. 해가지고
네. 두 개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이것도 평행이동 문제네. 네. 그러면 이 몇 번 문제, 이 5번 문제하고 아까 몇 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 3번 문제랑 똑같은 거네. 이것도 평행이동이라며. 평행 나누는데 그럼. 이거 아, 2번 문제하고, 그지? 2번, 5번은 같이 공부해야 돼. 같이 정리하고. 네. 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게, 자, 평행이동을 배워요. 평행이동. 언제 배워요? 중1 때 배워요. 중학교 때 배워요. 뭐 중2 때나 이렇게. 평행이동 배우고, 고등학교 때 평행이동 대충, X축 대충, Y축 대충, 수원이라는 데서 배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요 개념에서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못해서 틀려요? 아니죠. 요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수투나 그죠? 네. 위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수원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요 평행이동이 나와서 틀리잖아요? 그럼 평행이동 개념, 그날은 평행이동을 공부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다시. 그러면 평행이동 문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야, 무슨 책 몇 번, 무슨 책 몇 번, 이렇게 써놔야 될 거 아니야? 네. 나중에 그것만 쫙 그 번호만 풀어보지. 아니? 네. 그래서 평행이동 감이 생겨야 다음번에 평행이동 문제를 안 틀리지. 네. 그런 정리도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 얘기는. 네. 쉬우니까. 그러면 6번은? 5번 됐고, 6번은? 뭐에 대한 문제예요? 그냥 지수함수 네, 성질. 지수함수 성질. 그럼 지수함수 성질 몇 가지 나와요, 거기서? 여기서 대입해서 푸는 거죠. 뭐 대입해서 풀기만 하면 되니까. 항상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죠? 네. 어려운 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여기서 보세요. 자, 이것만 보고 자, 문제 잠깐 봤었어요. 네. 여기서 네가 뽑아야 되는 개념은 뭐 있어? 뽑아야 될 개념이요? 네가 또 추가로 공부하든지 지수의 종이? 지수의 종이 아닌데. 아니잖아. 일반적이잖아. 일반적으로. 역수시하는 거 아니지. 양변 제곱도 아니지. 네. 1대1 대응이란 거 아니지. 그럼 이거 지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쳐서 이 x가 다 늘어났을 때 이게 다 x가 됐을 때 책 한 권을 끝낸 거예요. 이해됐나요? 아니 쌤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뭘 공부해야 돼요? x를 쳐서 이거 풀 수 있지 이제 완전히. 네. 이렇게 쳐야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 포스트잇 큰 거 붙이든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계산용으로 써먹어야죠. 그래서 이 x가 점점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여러 번 푼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풀죠. 네. 푼 다음에 뭐라고 해요? 정말 알는 건 다 x 치죠. 맞아요? 근데 아주 쉬운 거는 문제 옆에 문제 번호 3번 옆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만 몇 개 써놓으면 되죠. 네. 나머지 이건 안 봐도 되죠. 네. 요 개념은 내가 문제 풀 때 도움이 돼.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그럼 이건 다 지운 거고 요거만 살아남는 거죠. 네. 한 줄 정리. 네. 자, 그런데 세 줄 정리는 내가 틀렸죠. 이거는 맞은 거잖아. 네. 틀린 건 세 줄 정리. 이 개념에서 이렇게가. 그죠? 그 중에서 내가 요 개념에서 뭐를 미스했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요거랑 참고하는 거야. 요거 참고해야 돼. 요런. 네. 이렇게 하면 세 줄 정리 끝났죠. 네. 그런데 이건 맞은 거. 이건 한두 번 틀린 거. 그죠? 그런데 어떤 거는 내용도 모르겠어. 그러면 다 이렇게 끊어야죠. 이렇게 아까처럼. 단락마다 끊어서 그거를 해서 A4 한 장에다 A4 한 장이 있으면 앞에다가 문제만 쓰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큰 거 두고 포스트잇 큰 거 있죠? 네. 그거 두고 여기 풀어보는 거죠. 다음번에 못 풀면 여기 위에다가 또 뭐라고요? 새 포스트잇 붙여놓으면 되죠. 네. 이 뒷장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단락면화 끊어서 흐름을 알 수 있게 네. 뭐라고요? 풀이를 써놔야죠. 네. 문제도 쓰고 문제도 써도 되고 문제도 쓰고 풀이도 흐름으로 써놔야죠. 네. 그 다음에 이 풀이의 흐름을 외우는 방법도 써놔도 되죠. 네. 그거를 본 다음에 또 이걸 또 풀어봐야죠. 네. 그럼 이게 한 장이 앞뒤로고 이게 한 장 정리. 자, 이 한 장 정리는 공부를 하고 외워도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공부를 해도 맞고 안 해도 맞아요. 네. 결국은 요는 뭐예요? 이거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거예요. 이 양을, 이걸 정리한 양을 늘었을 때 이 한 장 정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다음번에. 네. 안 그래? 네. 자, 그런데 요렇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개념별로 정리하라고 그랬죠? 네. 자, 7번. 또 보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풀기만 하고 딱 한 번 풀고, 그럼 10번 하고 20번 하는 것도 맞는데, 현실적으로 문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서, 엑기스만 뽑아서 계속 보면서 계속 암기하면서 또 다른 책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안 그래요? 네. 그러면 7번 봐. 끊어봐. 몇 개야? 중간 감소. 또, 끝. 치수곱치, 증감수, 감소함수, 어디 나와, 여기? 이렇게. 어디까지가 증감수야? 얘가 이건 증감수. 이거는 얘가 감소. 감소함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하여, 최대값, 최소값. 네. 그러면 두 개, 곱하면. 두 개 곱하면 돼. 그렇게 하면 별게 없네. 네. 근데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왜 곱하냐? 네. 증가함수인데 왜 곱하고,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있는데 왜 곱하냐? 그러니까 이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판단해가지고 응. 그럼 최대값, 최소값 하나는 최소값, 하나는 최대값. 해가지고 그 두 개 값을 곱하는. 최소값을 M, 최소값을 M 했는데 두 개 곱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네. 증가함수, 감소함수 곱하는 단계. 네. 근데 특별히 볼 게 없다. 그럼 지워요. 과감하게. 왜? 이렇게 지우고 이게 두 개 남은 거랑, 이렇게 네 개가 다 안 지워진 거랑 다르지 않냐, 나중에? 더 봐야 될 게. 그죠? 그래서 다 지워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8번은 봐. 8번은 기네, 해설이. 조금. 왜 길까? 왜 이럴까요? 풀이가 두 개. 풀이가 두 개. 그럼 풀이 두 개는 거는 장점이 뭐라고? 더 어떤 걸로 접근하는데? 맞는. 그러면 이 특징과 이 특징. 이게 자타반지. 되게 그러면 신경 써서 만든 거. 왜? 문제는 이만큼인데 문제지보다 해설이 더 두꺼워. 야, 그럼 이건 무슨 값이요? 해설값인데 공부 지금 이걸 비교해서 안 봤으면 너 공부 안 한 거야. 그냥 문제만 푼 거야. 뭐 한 거야? 문제만 푼 거야. 문제 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그걸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 네. 그럼 이 두 개가 있어. 네. 두 개인데 이걸로도 풀 수 있고 이걸로 풀 수 있어. 라고 하면 시각이나 사고가 열리는 건데. 그럼 수학적 능력을 키우려고 이거 만든 거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누구나 만들었냐? 출판가? 이동. 누구지 모르겠어. 네. 듣네. 근데 요거는 더 간단한 거네 1번이 그치? 이번이 좀 더. 2번은 그림이 있어서 그렇지 그치? 네. 근데 왜 2번 굳이 넣어줬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라고 그런 거예요. 응? 그림으로 네. 그림으로 생각해서 확인해 보라고 네. 그치? 그래서 넣어준 거네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9번도 봐봐. 네. 8번, 9번. 자, 이것만 보고 이거 무슨 문제인 것 같아? 문제를 얘기해봐. 모르겠는데요. 9번. 모르겠는데요. 나눗셈 정리해서 슈발파 있잖아. 네. 10알파를 3으로 나눌 때 네. 주어질 거는 읽고 하면 뭘 찾는 거야 이거는? 정수이므로 네. 10알파를 3으로 나눌 때 네. 정수 몫이 정수이고 네. 그 다음에 1은 2지 네. 정의에 의하여 8 하면 이거 뭘 찾는 거야? 나머지. 나머지는 뭐라고? 특징이 뭐야 나머지 특징은? 2 또는 이거 또는 이거잖아. 네. 근데 뭐 찾는 거라고? A 알파. 로고의 정의에서 이 또는 이것 또는 이거의 성질에 의해서 2, 5, 8이지 그치? 나머지들이네 그치? 네. 어? 그러니까 뭐라고? 10알파
문제 이제. 3으로 나눌 때. 네. 아, 참 지금 너 뭐 공부한 거냐면 문제를 보고 해설을 보면 당연한 것 같아. 네. 해설을 보고 문제 떠올리는 것도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그럼 일으키는 게 다르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하고서 이 문제를 봤지. 그렇게 하고 해설을 다시 봐봐. 아, 그러니까 10 알파를 3으로 나눌 때 식을 어떻게 쓰느냐가 첫 번째 문제고, 네. 몫이 정수를 만드는 걸 어떻게 하느냐가 두 번째고, 네. 나머지 2를 어떻게 처리하냐 세 번째다. 이렇게 나눠준다. 그렇게 세 등분돼 있어. 그 다음에 모든 알파일 값. 그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뭐냐면 이 문제가 이렇게 한 문장 두 문장 같은데 이렇게 끊어지는 것처럼 해설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 이렇게 네. 끊어져서. 근데 그냥 뭉뚱그려 읽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를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씹어 삼키듯이 씹어 삼켰을 때 이 구절에서 이 구절 넘겨나갔을 때 요 구절을 해석해서 해설해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쓰면서 다음번에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응용하면 요 구절만 끊어서 활용하면 다른 데서 어떻게 쓸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 네. 근데 이거 뭐 풀어가지고 맞췄다고 맞추면 당연히 이해는 금방 하지. 맞췄으니까 금방 이해하는 것 뿐이요. 근데 이거를 애들을 수학 과외를 해주고 수학 수업을 한다고 가정하자. 네. 그러면 이걸 끊어서 10 알파를 3으로 나눌 때 써봐. 그럼 못 써. 이렇게 할 때 이걸 해봐. 그럼 못해. 그럼 그 부분 자체. 이걸 주어진 조건을 이게 n이 정수일 때 그걸 나누는 거. 네. 이거 가지수로 이렇게 나눠가잖아. 네. 그러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멈춰버려 애들이. 네. 식을 또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것처럼 네가 오답 정리를 하면서 어느 부분을 가다가 어떻게 멈추지를 알아야 수업이 가능하지. 이해돼? 에? 네. 애들이 그래. 이 문제를 틀린 상황에서 이거 그대로 써와. 네. 그리고 알았대. 어떻게 가는지 넘어가는지 알았대. 그럼 현실에서 그걸 풀 때 내가 이걸 진짜로 현실에서 풀 때는 어디서 막힐까? 어디서 걸릴까?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걸린데도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풀자마자 내가 뭐 때문에 걸렸는지, 어디에 걸렸는지를 체크하는 거지. 풀자마자 그게 걸려줘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긴 거에서, 그게 뭐, 해설만 한 장이잖아. 네. 어디 걸렸냐고, 어디. 자,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설명을 할 때 이걸 다 설명하면 20분. 네. 요거 걸린 거 여기에서 이걸 생각 못했어요. 그러면 2분. 네. 이해돼? 네. 그러니까 한 문제를 설명해주고 그거를 공부하는 방법을 토론도 할 수 있어. 이걸 생각해내고 공부하고 하는 방법을. 네. 근데 학교 선생님한테 이걸 전체를 갖다 주면 네. 오래 걸려. 근데 이 문제를 쓰고 뒤에를 쓴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 치고 이걸 뒤가 다 나누고 구절별로 핵심 친 다음 다 알겠고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치는 요거 넘어가는 것만 모르겠습니다. 그러잖아. 그럼 부르면 힌트 딱 주고 하면 아 알겠습니다. 그럼 끝나. 네. 그게 오답 정리. 자기 막힌 데까지는 다 정리해야 되는 거야. 너 어디서 걸렸었다고? 밑변환 공식에서 막혔다고 여기서 막혔어요. 여기까지 다 풀고 다 했는데 망했네 그럼? 밑변환 공식을 왜 못했는데? 그러니까 밑변환 공식도 밑변환 공식인데 여기서 왼쪽의 넓이를 이용해가지고 오른쪽의 넓이를 구해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두 성분이 같은데 길이가 같으므로 이걸 활용하지 못했다고? 그 B만 구해가지고 그걸 구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오 그렇게? 그러면 그 B만 구할 수 있으려면 뭐 생각을 해야 돼? 길이를 생각해야 돼요. 길이가 같다는 거? 일단 높이의 길이가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에 따라서 넓이가 당연하지. 달라진다는 거를 요 길이. 네. 그걸 생각을 못해서 네. 어떻게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20이니까 좌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구하려 하다가 안 나오니까 넘겨야죠. 그러니까 이 왼쪽 거는 활용했는데 오른쪽 것도 활용했어? 이 계산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다 구했는데 둘 다 사용했는데. 사용했는데 어. 그 B만 알면 되는 건데 B를 알 수. EA하고 DFB만 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 좌표를 구하려고 막 하다가 잘 모르겠으니까 별표를 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럼 문제에서는 그게 어디 나와? 문제에서요. 아. 삼각형 EAB의 넓이가 20일 때. 프로 안에 길이 확정된 거 하나 있으니까. 네, 그러면 하나는 이게 20이면 이게 몇 대 몇이면 길이가 몇이면 부피가 몇 대다 이렇게 하면 끝이네? 네. 아, 그 그렇게. 문제, 그 문제였는데 제가 그걸 생각을 아직도 기억. 근데 문제 자체는 삼각형 AEB의 넓이가 21대 삼각형 CDF의 넓이잖아. 네, 그러니까 넓이 대 넓이. 넓이 대 넓이. 문제 자체에 이렇게 써있네. 그쵸. 아, 그러면 뭐라고 써놔야 돼? 넓이 대 넓이, 길이 대 길이 대 나오면 B를 주의할 것. 이게 네 수학하는 요 문제 하나에서 구하는 거네. 그쵸. 그거.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넓이 대 넓이, 길이 대 길이가 나오면 B를 활용할 것. B를 주의할 것. 이렇게도 써놔야 되는 거네, 그치? 네. 저렇게 해갖고 네가 수학 뭐 때문에 걸렸는지 100가지, 200가지 찾아볼 수 있어. 많이 풀면 할 수 있겠죠. 그래, 풀기만 하고 애들이 정리를 안 하더라고. 많이 풀고 정리를 해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 시험 공부로 시작해야 돼, 공부는. 시험 공부는 뭐야? 문제 풀기. 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왜 틀렸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시험 대비를 해야 돼. 자, 이 시험 공부라는 것은 시험 시간으로 문제를 풀으라는 거야. 그냥 풀지 말고.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몇 문제는 차근차근 다 분석하고 비교하고 해서 정리까지 하라는 얘기야. 정리가 끝나면 이걸 시험에서는 어떻게 풀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리스트를 쭉 만들어가지고 계속 암기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다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런데, 공부가 이거 부족했다. 그럼 또 정리하는 거고. 그래서 쭈루루 리스트로 암기하고 또 시험 보고. 그러니까 이게 암기, 이거는 뭐라고? 실전 연습이고, 속도. 이건 속도 연습. 요거는 뭐야? 공부고, 이거는 뭐라고? 시험 공부야. 공부를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정리가 돼서 시험에 적응할 수 있고, 적응할 때 피할 거, 내 약점, 내 실수하는 법, 계산하는 법, 전부 다 정리돼서 달달 외운 다음에 이걸 적용을 해야 뺑뺑뺑뺑 도는데, 정리, 문제 푸는데 10시간이 들으면 정리도 2-3시간, 서너 시간 분명히 써가지고 이 10시간이 계속 살아남게 해야 되는데 네. 다 잊어먹어 나중에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마음속으로 깊이 새겼대. 네. 그러지 말고 정리까지 하시라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이걸 3번 쳤으니까 14번도 봐봐. 네. 14번 봤어? 네. 14번 간단한데 이걸 왜 쳤어? 그림을 잘못 그렸어. 어떻게 잘못 그렸는데? 그리다가 높이를 A2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렸어야 했는데 A3이랑 헷갈려가지고 위에서 그어가지고 답이 안 났던 거죠. 이거는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네가 순차적으로 1, 2, 3, 4 이걸 순차적으로 봐야 되는데 A1, A2, A3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 번에 이게 쉽다고 잡다가 된 것 같은데. 왜 그러면 A1 그리고 2 그리고 밖에 그렸는데 어느 정도? 그건 맞죠. 근데 뭐가 잘못해진 거야? 그걸 제가 다시 그려봤어요. 맞더라고요. 다시 그려보고. 다시 그려봤어요. 그림도 빠르게 정확하게 이게 비율도 똑같이 맞는 거 아니야? 비율이요? 이 비율이 정확하게 맞는다고 숫자를 넣으면 그죠. B가 네.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그려서 그죠. 정확하게 나와. 그래서 이게 만약에 2cm잖아. 네. 그럼 이거를 어림 진작에서 어느 정도 몇 cm 하면 그게 다 그대로 나와. 그래서 숫자를 대입하면 그냥 뜨는 경우도 많아. 그죠. 직관적으로 안 풀어도 되게. 그래서 수능에서 이렇게 샤프심 부러뜨려가지고. 맞아. 샤프심 부러뜨리면 되구나. 샤프심 총 길이도 알고. 15. 자,
15번은 이렇게 풀이 1, 2. 오, 되게 좋다. 풀이 1, 2. 근데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 풀이 1, 2 있으면. 철저하게 공부하는 거야. 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근데 심화로 21번이나 30분 문제, 수학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거 맞히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문제지네. 네. 그죠? 16번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요는 내가 그런 거야. 이 해설을 길면 끊는데, 여기서 진짜 네가 필요한 수학적 개념이 뭐냐고. 네가 다시 보고 싶은. 네. 야, 너 정리는 왜 하냐? 오답 정리. 다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오답 정리하는 거냐? 5번 이상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오답 정리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게 발을 정자를 써서 최소한 5번을 봐야 정리할 가치가 있는 거지. 정리만 해놓고 안 보던거나, 네. 어? 정리를 했는데 5번을 못 보면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정리한다고 그게 암기 되냐?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네. 한 줄짜리는 네. 5번 이상 보면 이게 가치가 살아나고, 활용이 살아나고, 정리만 하게 되면 유한만 돼. 네. 오답 정리한다고 유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맞은 것도 이렇게 지워야 될 거, 완전히 지워야 될 거, 여기에 필요한 특이한 개념. 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써놨어, 니까 개념을. 네. 나중에 이거 다 모아서 이 위에다 쓰면 돼. 네. 그럼 이거 노트에다 하면 이거 다 안 봐도 돼. 네. 네? 그리고 뭐 때문에 이거는 2분의 1 왜 했냐? 2분의 1을 봤는데 그래프를 그걸로 그려볼 때 2로 봐가지고 2로 그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때문에 틀려. 저런 것도 써놔야 되는데. 방향성의 문제인데 2와 2분의 1은 완전히 다르다. 그죠? 네. 그리고 좀 아까운 거는 네. 이게 너무 이걸 깨끗하게 쓴다고 네. 이 조건, 이 문제를 끊는 연습? 이게 문제가 더 길어지면 이렇게 길어지고 그러면 진짜 끊어줘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 안에서 이거를 4개를 끊으면 해설이 4개가 되는 거야. 그 해설만큼 이걸 끊고 그걸만큼 끊으면 이게 사고의 단계가 탁탁탁탁탁 줄을 쓰기 시작하는데 네. 통으로 읽으면 문제 풀 때는 신경 쓰겠지. 네. 그럼 국어랑 똑같아. 또 가. 네. 아니야. 네. 그래서 문제를 끊어주라는 거고 네. 해설도 끊어주라는 거고 핵심도 끊어주라는 거지. 이게 국어적일 수도 있는데 네. 내가 말하는 거는 어쨌든 국어를 풀면 어떤 선생님은 이걸 수학을 풀 때 손이 멈추면 이렇게 때려 손을. 어? 네. 비싼 선생님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식아 요만큼 읽었으면 요만큼 풀어. 이만큼 읽었으면 이만큼 풀고 이만큼 읽었으면 이거 풀으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기름 문제면 네. 그걸 다 읽고 풀 때가 아니라 이만큼 읽었으면 그거 풀고 이만큼 읽고 풀고 이만큼 읽으면서 쭉쭉쭉쭉 쓰면 된다는 거야. 네. 그러면 이 단계마다 넘어가는 흐름 자체를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 네. 흐름을. 그럼 이 요점 정리돼갖고 요걸 또 한 줄 정리해서 필요한 것처럼 아까처럼 어? 넓이를 제시해가지고 넓이를 구할 때는 B도 생각해보자. 길이를 제시하고 길이를 줄일 때는 B도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만 한 줄만 써놓으면 이렇게 네가 실수했었던 걸 격언처럼 쭈루룩 써놓잖아. 네. 그러면 이게 네가 필요한 공식이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근데 이거를 얼마나 모았니? 이걸 왜 안 정리하니? 그러면 쌤 그냥 경험해보면 돼. 어느 천년에 내가 국어 문제풀이 너한테 가르쳐줄게. 방법. 네. 그거 가르쳐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제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주제 빨리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하겠구나 하는 걸 나중에 느끼잖아. 네. 이게 네가 한 번 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바로 네가 실체적에서 느끼려면 이걸 20번 이상 봐야 돼. 그럼 이게 정리된 게 있어야 돼. 네. 근데 6개월, 1년만 이걸 정리하잖아?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어져. 그런 다음에 좀 어려운 걸 풀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정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풀다가 아차 그래서 4개 틀리면 인서울을 못하는 거야. 3개 틀리면 아차 3번 하면 못 하는 거야. 사력을 다해서 뽑으라는 얘기야. 사력을 다해서 해설 보고
안 봐도 되는 건 X치란 말이야. 그래서 전부 다 X치란 말이야, 모든 책을. 네. 그러면 이걸 네가 몇 번 풀면 X를 다 치냐는 거야. 네. 다시 안 봐도 되는 게 X라고. 네. 다시 그걸 안 보기 위해서 X를 치고 찜찜하니까 여기다 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그래서 또 책에다 정리하는 거고, 또 여기다 정리하는 거야. 네. 됐나요? 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